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남자운이 없는 여성, 이런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남자를 잘 사귀면서 잘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운이 없는 여성이라는 것은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무관사주를 말합니다.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 이제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주에서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고, 이 오행이 각각 상징하는 게 다 다른데, 그 관성운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운과 직장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관운이라는 것은 직장운과 자식운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관운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를 나타내는 그 오행이 내 사주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남자운이 불리하다고 봐야죠. 왜 불리해요? 없으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내 사주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복이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 사주에 식신상관운이 있으면 그게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자식운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죠. 근데 남자운이 없다, 그 얘기는 내가 남자한테 막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다. 제가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운 강한 사람들, 관성운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에게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직접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남자가 좀 무능하다, 뭐 돈도 잘 못 벌고 남자가 뭐 가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때에는 계속 남자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벌어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관사주인 경우에 내가 이제 남자운이, 사주를 봤을 때 남자운이 약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때, 우선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운도 나타내지만 직장운도 나타냅니다. 남자 입장에서 재성운이 돈도 나타내지만 여자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사주가 역시 맞다. 남자가 돈만 있으면 여자를 다 취할 수 있으니까 돈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보는 거, 이것은 참 정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성운을 여자 입장에서 남자하고 직장하고 똑같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야죠. 여자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 그럼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 그런 남자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내가 무관사주다 그랬을 때 그 여자분은 직장운도 별로 안 좋고 남자운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장을 다니는 게 좋죠. 남자를 만날 때까지는 직장에 가서 남자를 사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관성운이 곧 직장운도 되고 남자운도 나타내니까, 내가 내 사주에 관성운이 없다, 그럼 남자운이 약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남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남자들을 사귀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관성운이 없다는 것은 직장운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오래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분은 남자를 사귀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다니다가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독립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여자분이 자유로운 영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건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절도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섭받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일 경우에는요,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잘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사회에서 남자가 그냥 잘해주면, 아, 이 남자가 나 잘해주니까 사랑하나 보다, 뭐 그런 거 보고 별로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관사주인 여성들이 결혼을 했을 때 주로 어떤 남자를 만나냐면 무능한 남자를 많이 만나요. 남자가
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간사주인 여성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남자를 만날 때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여성들은 너무 돈만 따진다, 남자들을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자분들이 투덜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요즘 시대 여성들이 돈만 따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점이 많으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무간사주의인 여성들은 남자를 볼 때 조건을 좀 많이 따지는 게 좋고, 그게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매 결혼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 무간사주의인 여성들이 되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내 사주에 남자 운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 보는 눈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모님이 어느 집안 참 괜찮은데 그 집 뭐 아들내미가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우리 딸내미랑 한번 연결시켜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간사주의인 여성들이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간사주의인 여성들이 여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관사론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사주에 관이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여성적인 매력은 강하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일부 종사에서 불리한 거예요. 일부 종사라는 건 내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결혼해갖고 내 남편이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일부 종사잖아요. 그 점에서 불리하다는 얘기지, 간사론잡인 여성 자체는요, 내 사주에 관이 많다는 얘기니까 남자를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매력적인 분이 많아요. 그런데 무간사주의인 경우에는요, 그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봤을 때 좀 여성적인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성적인 매력을 키우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이 뭐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딱 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랬을 때에는 뭐 내 얼굴에 칼 대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할 일은 없겠지만 한번 성형수술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남자들을 이렇게 이제 만날 때 좀 차별화를 두는 게 좋습니다. 차별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좀 다르다, 다른 매력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남자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요? 남자가 내잖아요. 그런데 뭐 그 여자는 한번 당신이 냈으면 뭐 그 다음에는 내가 내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즘 같은 뭐 남녀평등 시대에 왜 집은 남자가 사고 여자 혼수는 여자가 하느냐? 그러면 뭐 아들 있는 집안은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아들만 있는 집안은 어떡하라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녀평등 시대니까 나도 똑같이 돈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남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런 여성들이. 그런 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간사주의인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매력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관이라는 것은요,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간사주의인 여성 자체도 남편이 나한테 너무 집착을 하잖아요. 그런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섭받는 걸 싫어하면은요, 남편에 대해서도 너무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딱 보면 남자한테 아주 집착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으니까 이 남자는 딴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휴대폰 같은 것도 막 검사하고, 남자가 이제 와서 퇴근해가지고 이제 씻고 있을 때 휴대폰 딱 검사해갖고 여자한테 문자 왔네? 막 이러면서
남자를 압박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장사를 같이 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당을 같이 한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낮에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만나는 거죠, 남편은. 부부니까 저녁 때 만나가지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아이들 있으면 이제 저녁 때 만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뭐 산책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계속 남편하고 계속 붙어 있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는 부부니까 서로 믿는 거예요. 이 남자가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것보다는, 의심을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으면서, 남자가 뭐 밖에서 사회 활동하다 보면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뭐 딱 눈치를 보니까 좀 어떤 여자한테 좀 빠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러다 말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 남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남자한테도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남편도 나를 지나치게 집착하지 못하게. 무관사주인 여성은요, 나한테 남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 항상 무관사주 얘기할 때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힘들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밀당이라 그러죠. 연애할 때도 밀고 당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한꺼번에 남자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랑 데이트를 할 때에도 그 남자에게 너무 일찍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좀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좀 애가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제가 이제 뭐 하루 종일 뭐 같이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 여자에 대한 아쉬움, 남자가 여자에 대한 아쉬움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쉽게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인 경우에 남자가 애틋한 사랑을 잘 안 준다는 얘기는 그 여자한테 금방 질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나한테 금방 질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면, 그 연애할 때에도 남자랑 좀 밀고 당기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결혼 후에도 자기가 이제 꾸준히 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하고도 너무 계속 붙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 토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